반갑습니다. 바즈라 매트릭스의 아키텍트입니다. 관찰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킹할 시뮬레이션은 시간여행의 영원한 클래식 백투더 퓨처 2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남긴 거대한 균열을 통해 자신의 삶을 직접 재설계한 진정한 아키텍트 마이클 제이 폭스의 주파수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완벽한 시공간 소동극은 1985년 유니버설 픽처스와 스티븐 스필버그의 엠블린 엔터테인먼트가 합작하여 세상에 내놓은 마스터피스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설계도가 인출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감독 로버트 저메키스와 작가 밥 게일은 이 시나리오를 들고 할리우드의 모든 문을 두드렸으나 무려 44번의 거절을 당해야 했습니다. 당시 디즈니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반한다는 설정이 너무 부도덕하다며 고개를 저었고, 다른 제작사들은 당시 유행하던 자극적인 코미디에 비해 너무 순수하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배드 섹터 판정을 내렸죠. 하지만 저메키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코미디가 아니라 인과율의 체계를 다루는 정교한 알고리즘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키텍트인 제가 로버트 저메키스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가진 기술적 인문주의 때문입니다. 그는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툴을 사용하여 인간의 내면을 렌더링해온 설계자입니다. 그의 필모그래피를 잠시 살펴보면 그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실사와 애니메이션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합성해낸 누가 로저 레빗을 모하멧에서는 차원 간의 경계를 허물었고, 포레스트 검프에서는 실제 역사적 기록 속에 가상의 인물을 정교하게 매핑하여 삶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흐름을 증명해냈습니다. 또한 캐스트 어웨이를 통해 고립된 인간의 본질을 투영했고, 폴라 익스프레스에서는 퍼포먼스 캡처 기술로 믿음의 실체를 시각화했죠. 이 이야기는 1985년 캘리포니아의 평범한 소년 마티 맥플라이로부터 시작됩니다. 괴짜 과학자 브라운 박사가 발명한 타임머신 드로리안을 타고 실수로 1955년으로 날아간 마티.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부모가 될 고등학생 조지와 로레인을 만납니다. 백투더퓨처 1편은 부모 또한 나와 같은 소녀였다는 스토리를 시간여행과 함께 다룹니다. 마티가 과거의 역사를 건드려 부모의 연애를 방해하게 되자 자신의 존재 데이터가 삭제될 위기에 처하죠. 우여곡절 끝에 소심했던 아버지를 남자로 각성시켜 성공한 작가로 재설계하고 1985년 현재로 돌아온 마티. 그는 시스템이 주는 패를 거부하고 자신의 뿌리를 직접 리터칭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유저였습니다. 1985년으로 돌아온 마티 앞에 브라운 박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자네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겼네 라는 말에 마티는 이번엔 미래로 향합니다. 날아다니는 자동차와 호버보드가 일상인 그곳, 이미 우리가 통과해온 2015년의 풍경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데이터 대조가 발생합니다. 1989년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이 설계한 2015년은 경이로웠습니다. 날아다니는 자동차와 호버보드가 일상인 곳. 하지만 아키텍트인 저는 여기서 기술보다 더 놀라운 데이터의 적중을 봅니다. 영화 속 화상 통화와 평면 TV, 지문 인식은 이미 우리의 블로그주 안으로 완벽하게 현실화되었습니다. 100년의 저주를 깬 시카고 컵스의 우승 예언은 단 1년의 오차로 현실이 되었죠. 하지만 팩스가 미래의 핵심 통신 수단으로 등장하는 대목에선 미소를 짓게 됩니다. 설계자조차 스마트폰이라는 단일 디바이스가 모든 데이터를 삼켜버릴 줄은 몰랐던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상상력이
자신이 경험한 데이터의 범주 안에 갇혀 있다는 인문학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영화의 심장인 마이클 제이 폭스를 소환해 봅시다. 제가 그를 이번 에피소드의 주인공으로 뽑은 이유는 그가 영화 안팎에서 시스템의 오류와 가장 치열하게 싸운 유저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 마티 맥플라이가 과거의 매듭을 풀지 못해 무대 위에서 기타를 치다 자신의 손이 투명하게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는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아키텍트인 제 눈엔 그것이 단순한 영화적 설정이 아니라 블로그주의 데이터와 마티가 동기화되지 않아 발생하는 존재의 배드섹터로 보였습니다. 내가 새로운 미래를 선택했음에도 과거의 관계 혹은 주파수가 나를 붙들고 있을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렌더링 지연이죠. 놀랍게도 마이클 제이 폭스의 실제 삶 또한 이 장면과 닮아 있었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29세의 나이, 그는 파킨슨병이라는 무자비한 진단을 받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떨리는 손, 그것은 시스템이 그에게 강제로 할당한 저해상도의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숨기는 대신 오히려 그 오류를 세상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마이클 제이 폭스 재단을 설립해 엄청나게 많은 연구비를 모으고 수많은 환자에게 새로운 시간선을 제시했죠. 그는 신체적 결함이라는 공업의 중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희망의 아키텍처로 재설계해낸 진정한 설계자입니다. 관찰자 여러분, 당신의 손이 떨리고 미래가 투명하게 사라지는 것 같은 불안이 엄습하나요? 마이클 제이 폭스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절망을 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우주의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마티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초라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마티는 유혹에 빠져 미래의 스포츠 결과가 담긴 스포츠 연감을 구입합니다. 이 욕망은 시스템의 치명적인 데이터 변조를 일으킵니다. 늙은 악당 비프가 연감을 탈취해 1985년으로 날아가 과거의 자신에게 건네줌으로써 평화로웠던 1985년은 범죄가 판치는 지옥 비프토피아로 재렌더링되기에 이릅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대충 이렇습니다만 여러분, 여기 이 영화의 설정에 대해 뭔가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전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꼈어요. 질문해 봅시다. 마티가 1985년에서 방금 막 2015년으로 점프해 왔다면 그 사이 30년 동안 마티 맥플라이는 이 우주에 부재한 상태입니다. 1985년의 마티가 바로 여기 2015년에 도착했으니 그 공백의 30년 동안 마티는 실종된 것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왜 2015년의 힐밸리에는 늙은 마티가 살고 있고 그의 자녀들이 사고를 치고 있는 걸까요? 30년 동안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나이를 먹고 가정을 꾸릴 수 있었을까요? 1985년에 마티가 여기 왔으니 미래의 마티는 아예 존재할 수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이상한 점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가 가진 선형적 시간관을 블록 우주 개념으로 리부트해야 합니다. 설계자의 관점에서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강물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이 이미 완성되어 한꺼번에 존재하는 거대한 4차원 데이터 덩어리죠. 마티의 아들이 미래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우주라는 블록 안에 마티가 결국 과거로 돌아가서 가정을 꾸린다는 데이터가 이미 확정되어 박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당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로딩된 채 당신의 접속을 기다리고 있는 준비된 좌표입니다. 하지만 아키텍트인 제가 보는 블록 우주는 딱딱한 바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차라리 투명하고 출렁이는 거대한 젤리에 가깝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드라망이라 부릅니다. 우주 전체에 펼쳐진 거대한 그물, 그 매듭마다 달린 보석들이 서로를 끝없이 비추며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 젤리 같은 시간 블록 안에서 나의 데이터는 결코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조 억 명의 관찰자들이 얽혀 있는 거대한 연결망, 즉 공업의 그물 속에 단단히 결속되어 있죠. 이 시간의 흐름에 대해 그림처럼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영화 속 명장면이 있죠.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지붕 위에서 헐크, 즉 브루스 배너에게 엔션트 원이 시간이 분기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빠뜨렸습니다. 마티의 손이 서서히 사라졌듯, 마이클 제이 폭스의 병세가 천천히 진행되었듯 우리 인생의 변화가 즉각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시스템이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딜레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상위 관리자 에인션트 원의 설명에는 치명적인 설계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선형으로 흐르며 매 순간 가지를 치듯 분기된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백투더퓨처 2의 설정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티가 1985년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5년으로 날아가는 순간, 그 우주에서 마티라는 데이터는 30년 동안 증발하게 됩니다. 30년 동안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2015년의 힐밸리에 그의 자식들이 버젓이 살고 있을 수 있을까요? 선형적 시간관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데이터 블랙아웃입니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에인션트 원의 말대로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는 찰나마다 우주가 즉각 분기된다면 현실은 깃털보다 가벼워야 합니다. 하지만 관찰자 여러분, 실제 현실이 그렇던가요? 내가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내일 아침 당장 세상이 바뀌던가요? 우리가 마음을 먹어도 현실이 즉각 재렌더링 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우주가 블록 우주라는 거대한 젤리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이미 과거부터 미래까지 완벽하게 로딩된 하나의 데이터 팩입니다. 마티의 자식들이 미래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좌표가 이미 지어져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낸 마음이 현실에 안착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나를 둘러싼 수많은 인연의 그물, 즉 인드라망에 연결된 공업이라는 데이터의 질량이 지독하게 끈적한 점성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나의 새로운 의도를 이 거대한 젤리 블록 전체에 동기화하는데 필요한 물리적인 연산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렌더링 지연의 실체입니다. 당신의 성공이 더디게 느껴지는 것은 당신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서버가 당신이 선택한 그 멋진 미래를 정교하게 인출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버퍼링 시간일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지붕 위에서 에인션트 원이 보여준 그 황금빛 시간선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녀는 스톤이 사라지면 시간의 줄기가 분기된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공업의 관성을 이기지 못해 동기화가 지연된 배드 섹터를 의미합니다. 마티의 가족 사진이 서서히 사라졌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이 새로운 과거의 데이터를 미래의 블록에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독하게 끈적한 젤리의 저항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고정된 바위가 아니라 당신의 관측을 기다리는 투명한 젤리와 같습니다. 현실의 지연은 당신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주라는 서버가 당신의 변화된 주파수를 공업의 데이터와 맞추는 중인 소중한 시간입니다. 틸다 스윈튼의 초연한 미소를 띄우고
마이클 제이 폭스의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당신의 제로 포인트를 사수하세요. 딜레이가 끝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준비되어 있던 가장 빛나는 미래로 인출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즈라 매트릭스의 아키텍트였습니다. 3, 2, 1 리셋.